여러분들 그 월세를 받는다라는 그 측면 부분들은 굉장히 또 보너스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 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저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으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배와 같은 그런 작용들을 하죠. 그래서 이 월세가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월세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월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월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이제 수비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비형 그런 투자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을 굉장히 기저에 깔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갭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몇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는 계속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로 안전하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수익이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그 매매가 차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누구 하나 확신을 언제 다 그렇게 언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 모르는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있겠죠. 자, 수익률이 또 추가적으로 높다 그러게 되면 이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월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만큼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월세 투자 몰리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또 이뤄진다라는 경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세 투자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고려해야 될 점은 많습니다. 자, 그것은 연체 부분이에요. 자, 연체 굉장히 꺼려지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체를 발생을 했을 때에 이런 유연까지는 아직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2, 3년 전까지 유연까지는 지금은 조금 플렉시블해졌다, 유연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안정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월세 포션이 많아졌던 지금 같은 경우는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해지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창기 같은 경우는 월세 연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아니, 줘야 될 돈을 날짜에 맞춰서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어? 왜 이 분명히 시간이 됐는데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와 있네? 그 다음 날 왜 그러지? 연락을 해서 이제는 월세 연체되는데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상대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현명한 월세 대처 능력을 쌓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월세 받는 게 정말 곤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달콤한 월세인과 동시에 굉장히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그 스트레스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명한, 제가 이 8년차 투자를 하면서 이 현명한 그런 방법들, 배운 점들이 또 한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 하라는 겁니다. 자, 거의 대부분 직접 하실 것 같은데, 저 초창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첫 투자였어요. 첫 투자였는데 월세 투자를 처음 투자를 했습니다. 2011년 투자를 해서 그때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께서, 자,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한 7년 정도 살고 있으신데요. 자, 그 첫 투자를 했을 때에 그 물건을 샀던 대리를 해서 샀어요. 사실 그 물건은 경매로 낙찰받았던 한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 물건을 그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 저한테 파셨어요. 자, 그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관리소장이 그 아파트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샀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도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특이하게 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샀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관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세입자까지 직접 찾아가지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 넣어주셨던 분이 지금까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그 수수료를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저한테는 천사 같은 그런 분이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직장과 한 1시간 가까이 거리였지만 시간 날 때마다 바리바리 사들고 맛있는 거 막 뭐 자연강쟁제라든가 아니면 뭐 맛있는 먹거리를 막 사들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땡큐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스킬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의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분이 초창기에는 월세를 꼬박꼬박 넣어주시더라고요. 자, 관리소장은 저한테 월세를 막 넣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보내주시지 않고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전화를 해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실랑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미국 연수를 3개월 정도 가야 되는, 총 이제는 서울에 가서 연수를 받았던 그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총 5개월 동안 이제 서울에 가 있었어요. 자, 그 지역에는 떠나서 서울에 가다 보니까 더더욱더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꺼려지더라고요. 계속 좀 찰필 미리다 보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뭐 전화 통화를 계속 했었어야 됐는데, 자, 그런 것도 스트레스라는 그런 생각들로 좀 꺼리게 됐고 이제 미국 연수를 가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는 더더욱더 그분이 카톡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워낙 한 60세 정도, 60세 이상에 되는 나이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이제는 그 인터넷 세대가 멀다 보니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카카오톡도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 더더욱더 연락을 못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다시 복귀를 하면 저도 바빠지다 보니까 뭐 내일 연락해야지, 뭐 한 달 뒤에, 뭐 다음 주에 연락해야지, 그게 계속 밀려지다 보니 한 달 동안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다음 그 중간에도 부동산에 해당되는 스킬들을 쌓아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직접 제가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 소장님, 이제 앞으로는 제가 관리를 할 테니 자, 밀렸던 그런 부분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가 연락 관리하기 쉽지가 않을 거야. 이게 그분 같은 연락이 나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되겠냐, 힘들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약간 좀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동산 주인은 전데 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서 밀려있던 월세 반만 딱 받았습니다. 자, 1년치 밀렸었는데 자신도 받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를 받는 그 날짜들을 제 물건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해놨다라면 그 연체됐던 그 날짜들을 정확하게 계산이 될 텐데 계산돼 있던 부분도 하나도 없고, 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분도 이제는 뭐 속히 말해서 배째라 이렇게 나오시고 결국에는 6개월치를 포기를 했어요. 사실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인인데 제가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 그 부분 교훈 삼아서 자, 수강료로 치웠습니다. 인생에 대한 수강료, 내가 직접 관리를 해보지 못했던 그 수강료 냈어요. 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했는데요. 사실 직접 처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죠. 자, 그런데 그 시행착오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예요. 자, 한 번쯤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문제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다른 아파트에 비슷한 문제들로 이어져요. 자, 그 유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다뤘던 그 경험들은 그 다음 아파트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피하고만 하는 그 문제들이 나중에는 그 자신의 스킬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처음부터 밟아가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고 스트레스를 좀 받을 뿐이지 이제는 자신의 실력으로 쌓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시행착오들이 하나 둘씩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로 쌓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뭐 대부분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리로 안 하고 다 이제 직접 하실 건데요. 혹시나 대리를 통해서 이렇게 월세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직접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세입자, 연체자들과 신뢰를 쌓아라, 신뢰하시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한 8년 정도 월세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한 5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2%, 한 5%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5%면 20명 중에 1명 정도로 그런 악의적인 분이 만나게 돼요. 대부분은 연체했다는 게 사실만 알려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바로 넣어주신다, 그렇게 대처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한 분, 20명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씹고 이제 모른 척하고 연락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연락이 된다라고 어느 정도에 준다라는 그 얘기만 듣는다라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저도 딱 한 명, 8년 차 동안 딱 한 명 있으셨는데 내용 증명 보내고 알고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사기로 고소를 3건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법원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던 분이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그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서로가 어느 정도 이제는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명 중에 1명, 그 악의적인 사람이 그 다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선량하신 분이세요. 사실 이렇게 연체를 하시는 분의 유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런 분이십니다. 진짜 까먹었거나 주는다라는 그 날짜를 까먹으셨다. 그럼 한 번만 문자를 보낸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보내시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넣었는데 넣지 않았던가요? 라고 얘기를 넣지 않았다 라는 그 부분은 인지시키게 주시면 바로 또 납입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유형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신 분이세요. 자, 돈이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월급이 안 나오는 순간이 어떤 때나요?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자, 이런 실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해를 일단 구하시더라고요. 이런 연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실직한 그런 상태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일자리 찾아서 바로바로 넣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죠. 자, 이걸 가지고 안 된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2달째, 3달째 빌렸다, 이렇게 독촉 한다, 서로 감정만 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감정 상하게 되면 도둑 연락 못 합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기분 나쁜 말은 타인도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신뢰를 쌓으시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 8개월의 연체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체를 하시라고 합니다. 하시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주세요. 처음에는 그런 스타일을, 이제는 그분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거주를 하셨는데 그 스타일에 익숙해지기까지 신뢰를 쌓아야겠죠. 정말 7개월 만에 주는지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 신뢰를 쌓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너무나 많이, 한 5개월째 연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말씀드리게 되고, 그 말씀드리게 되면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런 슬랑이가 많았었는데 진짜 실제로 한 7개월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8개월 연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요. 자, 얼마 전에도 한 3개월 정도 연체가 되신 분이 있으셨어요. 자, 3개월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제는 보증금이 맥스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기 택시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택시 구입을 했는데 계속 늦춰진다. 해당되는 날짜가 계속 늦춰지더라고요. 늦춰져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보증금이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한번 다음 달까지 꼭 내가 넣겠다 라는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이런 답장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어려움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많이 믿고 신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믿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사실 보증금도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맥스에 찾기도 하고 이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믿고 있다. 그 믿음 변치 않겠지만 그 믿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좀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2개월치 3개월 연체가 되는 2개월치는 바로 입금을 했고 다음 달에는 이제 2개월치도 마찬가지로 납입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간 거의 대부분 같은 선량한 그런 시민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독촉 안 하셔도 된다. 신뢰를 쌓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배움을 통해서 8년차 이런 월세를 받는 그런 부분들로 배운 적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월세 부분을 기록하시라 입니다. 사실 월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만 원 월세를 받아요. 자, 25만 원씩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한 채면 관리가 되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납입이 됐고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채수가 많아지고 10채 되고 한 20채 가까이 되면 어디가 연체가 되고 어디가 연체가 안 됐다.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매번 이런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연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매번 해야 돼요. 그 월급 이제는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 부분을 확인해서 안 들어왔다.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럼 기록을 해둔다. 몇 월 며칠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20채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들 싹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제가 낙입됐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월세 연체되는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실직을 하시는 분의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실직하시는 그런 분들 실제 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내줄 수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40만 원에 해당되는 월세다. 그러면 한 번에 25만 원, 한 번은 50만 원, 한 번은 6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달도 한 2번을 보내주셨던 때가 있고 한 2번 쉬다가 또 한 3번을 보내주셨던 때가 있고 해당되는 그 날짜에 들어오는 날짜도 막 다르고 금액적으로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계산을 저는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런 월세화를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 기록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 그 월세를 연체하셨던 너무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 번은 35만 원, 한 번은 20만 원 이렇게 보내셨던 그분이 그분의 그 기록과 제 기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기록을 통해서 했어요. 기록, 캡처. 저 옆에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를 이제는 은행 기록과 함께 같이 보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비교가 되겠죠. 인터넷 뱅킹에 보게 되면 입금자 명만 쳤을 때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옆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바로 해소가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기록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적인 부분. 굳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라면 그 오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자, 기록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해서 오해를 여러 번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망하려고 백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 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 8년차 부동산 연체를 다루면서 느낀 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